안녕하십니까. 고용동입니다. 합격예법학원에서 행정사 행정법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하고 석사까지 마치고요.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까지만 마쳤습니다. 사법시험 행정법이 2차 과목이 있었는데 2004년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딱 20년 됐나요? 오, 겁나 지났네. 2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해서 머리를 딱 닫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법대생들로 치면은 이제 민법, 헌법, 형법 이걸 이제 기본 3법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사법, 우리가 공사를 나누잖아요. 공법, 사법 나누면 민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끝날 때쯤 되면 민법 같은 거를 뭐라 그러냐, 민법하고 형법을 실체법이라 그래요. 실체라는 것은 뭔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권리가 있냐 없냐를 규명하는 게 민법이에요.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냐, 내가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체가 다 드러날 때쯤 되면 3학년, 2학년, 2학기쯤 돼요. 2학년 이제 3학년 1학기쯤 되면은 상속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사법상의 실체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서 판단 선언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사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권리에 분쟁이 생기면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 판사가 판결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도 지켜야 될 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끝날 무렵쯤 되면은 그 권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밝혀나가는 과정에 관한 절차법, 소송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배웁니다. 보통. 그때 행정법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행정법은 민법을 어느 정도 다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법까지 들어갈 때 행정법이 이 사법하고 다르게 공법인데 공법상의 실체하고 그 밝혀나가는 행정소송법을 전체를 합해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 1, 2학년 때 행정법이 들어가 버리면 애들이 미쳐 날뜁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역추적하면 어떻게 해서든 시키면 하겠지만 그래서 민법을 하고 민사소송법 들어갈 때쯤 돼서 행정법이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법대 3학년, 4학년 이렇게 배우면 애들이 어려워들 해요. 행정법이 민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하에 공법적인 특색을 얹은 법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법 없이 이렇게 맑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딱 이제 한 2달 만에, 3달 만에 정복을 한다. 하여간 하루에도 정복은 할 수가 있죠. 오늘 저희가 3시간에 행정법 끝냅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 끝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기준을 높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항상 공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법시험에서부터 저 밑에 구급시험까지 즐겁게 공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격해버리면 그게 장땡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즐겁게 공부하려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만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을 낮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 내가 3시간 동안에 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인문 강의에서 행정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드디어 내가 아내가 생겨서 내 자취생활 청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관계로 돌입하죠. 내 자취생활 하는데 입이 하나 더 늘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대가 없으면 아내가 막 어쩌다가 밥도 한번 차려주고 그러면 겁나 이뻐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나는 원래 법 없이 살았으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교도소에서 반평생을 사신 분들 같으면 제 수업을 들으면서 막, 그때 그것만 알았으면 하고 굉장히 막 부족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 없이 살다 보니까 오늘 법이 조금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이렇게 잘하게 해왔었던 나의 과거를 탓하시기 바라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굉장히 낮게 갖추시고, 나 원래 모르는 게 3시간 동안 행정법을 하는데 전혀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해야 되는데, 막 들려. 그 중에 막 10개 중에 한 3개가 막 들리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전생에 법조인인 내지는, 생리적 법학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행정법 이렇게 하면은요, 행정법 그럼 되게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민법 그럼 어떻습니까? 민법 생소하시나요? 민법도 생소하죠. 근데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지켜야 될 형법은 뭘까요?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형벌에 관한 법. 형벌은 어떨 때 부과가 되느냐? 범죄를 저지르면. 근데 사실 민법이나 형법도 용어는 어려운데 우리가 자주 접해봐요. 민법의 재산권.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지금 행정사 공부 많이 하세요. 또 은퇴하시고. 그러면 이 행정법이라고, 이 법은 연륜이 있으시면 그만큼 좀 우위에 섭니다. 직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셔서. 이제 20대 초반에 내가 이제 대학교 새내기인데 자격증 하나 이러고 시작하신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그죠? 연배 있으신 분들은 노련함으로, 또 젊으신 분들은 패기로 이렇게 행정사 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행정법은 교수님들한테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행정에 관한 법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럼 교수님 행정은 뭐고 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행정이란 이러고 시작합니다. 행정법. 그럼 이 행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행정이라는 게 국가에서 시작한 거예요. 국가. 국가. 아이고. 행정은 국가에서 시작한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거는 옛날에 아테네, 스파르타, 고대 도시국가에서부터 이제 그 연원을 찾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 국가에서부터 언제까지를 시점으로 치냐면 1789년 전하고 후를 나눠요. 그럼 1789년이 뭐냐?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아시겠죠? 프랑스 시민혁명 전에는 누가 국가를 경영을 했냐? 왕이 경영을 했어요. 왕이 경영을 합니다. 그럼 국가를 왜 경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국가라는 속성은요, 아마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싶어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나라. 네, 그 밖에 모든 나라는요, 팽창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만 해도 자꾸 기어 나오려고 그러고, 중국만 해도 자꾸 복속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요. 미국도 그렇지. 다른 거 아니고,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고조선, 고구려 빼고는 지키는 역사였지, 우리가 뺏으려던 역사는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겁나 멋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 국가가 경영이 되려면 이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하려면 군인이 필요한데, 일하면서 싸우는 예비군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군인이 필요해요. 그걸 상비군이라 그러는데, 이 상비군은 직업이 군인이라 생산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른 국민이 걔 월급을 채워줘야 돼. 그럼 그거를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영을 해요. 왕이 이 조직을 하나 갖춰요. 근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깡패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갖춰요. 이건 이제 상명하복 조직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피라미드 조직이다 그랬습니다. 조직을 갖춰서 여기
국가 내에 살고 있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런 조치를 합니다. 이런 조치를. 각각에게 야 너는 세금 내, 너는 군대 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가 국가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국가작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갑, 을, 병에게 각각 세금 내, 군대 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제 군대 가고, 어떤 애는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세금 받은 걸로 군인들 육성하고, 또 군대 가기 싫은데 또 군대 가야 되고,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겁나 무서운 조치예요. 왜?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단독행위거든요. 이쪽에 의사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얘가 다 결정해요. 군대 가고 안 가고, 세금 내고 안 내고, 세금 액수 이런 거 다 누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 결정을 하고 결정된 대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 것을 법학에서는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의 취지는 알겠지만,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보면 이 행위를 얘가 다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쟨 뭔데 이렇게 되겠죠. 네가 뭔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정당화해 주려면, 오늘 보고 끝날 게 아니라면,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뭔가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설득이라는 걸 보통 법학에서는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를 제시해 준 내가 뭐라 그러냐? 나는 실은 뭐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뭐다? 신이다, 신.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다. 니들이랑 달라요. 설사 법학에서 말하는 게 100번 양보해서 뭐예요? 내가 신이 아니라고 치자. 신이 아니라고 쳐도 인간이라고 쳐도 나의 모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 뭐예요? 왕으로서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이거를 왕권 신수설이라고 불러요. 왕으로서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나도 니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한 학생이 훅 들어옵니다. 비상등도 안 켜고. 선생님 근데 국가는 어떨 때 국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국가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뭐냐? 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물리적인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뭐? 인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요 하나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다? 요렇게 표현해요. 뭐예요? 주인된 권리. 주권이론. 그러면 국가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뭐부터 물어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주권 뭐예요? 그걸 물어봐요. 주권은 국가이기 위해서 필요로 한 대내외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권위 있는 힘. 그래요. 뭔데? 모르겠죠. 그냥 그런 게 그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야. 뭐 이런 거예요. 뭐 전자기기로 치면 배터리야. 이런 거예요. 자, 요게 대내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우리끼리만 인정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팔레스타인이 저 개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법학에서 이제 우리가 요소다, 요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라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요소, 요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권이 없어. 근데 3분의 2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야. 없는 거야, 나라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세 가지가 다 있죠,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1789년 전에 왕이 이 모든 국가작용을 수행하던 시기에 요것의 소지자가 누구냐라는 논의가 좀 있었겠죠. 주권의 소지자가 누구냐? 뭐라고 그랬겠어요? 왕이었겠죠. 그걸 정당화하는 이론을 뭐라 그래요? 왕주권론 그랬겠어? 군주주권론 그랬겠어? 뽐나게?
왕 주권론 했는데 이제 번역을 군주 주권론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왕이 지배를 해요. 얘네들은 왕이 신 내지는 신의 동격이라는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현명해지는 게 좋아요? 바보인 게 좋아요? 바보여야지. 김정은이야. 여기 우리 백두혈통에서 솔방울로 그냥 수류탄으로 터뜨려서 일제를 제압한 우리 김일성 장군. 그러면 애들이 믿어야 돼 그걸. 예,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들어가. 이게 얼마 가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역대 우리 역사를 볼 때 얘네들이 현명해지는 걸 싫어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민화 정책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역사 중에 참 대한민국은 제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왕 중에 얘네들의 깨우쳐주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글자를 개발한 왕이 계셔. 기깔 나는 거예요. 이런 전 세계사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디지털 세계를 내다보고 이 엄지검지 4개로 400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개발해 놓으셨어요.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은 강의 수업 중에 국뽕이 넘칩니다. 국뽕이 넘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요렇게 이제 얘네들은 이거는 저분은 왕이니까 나라의 주인은 이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 깨어나요. 그 깨어난 시점을 보통 십자군 원정을 듭니다. 이제 중세 시대 지나고 교황이 십자군 원정을 갔다가 박살이 나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프레임이 깨지는 거지. 신의 군대가 오랑캐한테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 나라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봉건사회였는데 무역을 해보니까 돈이 되는 거야. 자기들 안에서 넘치던 게 저기 가면은 귀한 게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마다 도시를 육성을 해요. 그리고 도시를 육성하면서 얘네들한테 그 도시의 그 상공업자, 그 수공업자들이 상공업자가 돼가면서 걔네들한테 조금씩 자유를 줘요. 그리고 좀 흉내낼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낮은 선봉지역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거지. 거기서 부를 축적한 애들이 생기고 걔네들이 왕을 흉내를 내면서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깨우쳐져 애들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걔네들 뭐라 그래요? 도시에 사는 애들이라 그래서 시민 그래요. 시민. 그 시민들이 계몽화된 사상, 자연법 사상 이런 걸 깨닫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를 깨닫지. 그래서 결국은 폭발이 된 게 뭐예요? 요게 폭발이 된 거지. 1789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얘를 제거를 해요. 왕이래매, 신이래매, 부활해봐. 근데 아직까지 부활 안 해. 그래서 얘를 없애버려. 얘를 없애버리고 얘가 갖고 있던 주권을 누가 뺏어왔겠어요? 얘네들이 뺏어와 버리지.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얘네들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시민혁명의 주도자가 됐었던 시민들은 부와 이런 거는 갖고 있었지만 피지배 계층이었잖아. 주인이 누구였으니까? 왕이었어. 그래서 쟤네를 부르주아지라 그러는데 신분은 천한 애들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얘네들이 왕으로부터 주권을 뺏어와서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뭐?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 저기 이제 옆에 있는 일본이건 영국이건 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야. 국민. 그 왕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고. 그래서 걔네들을 입헌군주라 그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그런 것을 국민이 제정한 법을 헌법이라 그러는데 헌법에 입각해서 다스리는 착한 군주를 줄이면 입헌군주가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지문 곧 태양이요 뭐 이지랄 했던 애들은 뭐라 그러고
전제군주 내지는 절대군주라 그러고, 얘네들은 다 작살이 났지. 그리고 얘네들을 뺏어와. 그래서 뭐가 확립됐다 그러느냐? 무슨 주의가 확립됐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이것을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 그럼 우리 법학 용어는 여러 가지 정의를, 요건을 뭉치면 정의가 되고 정의를 막 압축시키면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주의, 이걸 줄이면 국민 주권주의가 되고, 이거 네 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뭐 같아? 숨은 그림 찾기. 보여? 무슨 주의? 민주주의. 두 자로 줄이면. 민주 한 자로 줄이면 못 줄여. 그거까지야.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민주주의를 딱 보더라도 옛날에 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랑 지금 한 10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볼 때마다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왕 모가지 날아가고 국민이 주인 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지. 아시겠지? 그래서 법학은 하방 경직성이라 그래요. 법학에 대해서 뭔가 눈이 띄잖아요. 절대 까먹고 그런 게 없어. 더 발전해. 왜냐? 우리가 밖에만 나가고 안에 있어도 계속 법률 관계가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데 인식을 못하고 살았던 거거든. 한 번만 깨우쳐주면 보여. 이제 막 그 이상한 안경 쓰면 막 자외선, 막 원적외 선이 보이듯이 다 보여. 그래서 법학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법학은 잘못하면 빠져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 제 헌법교재는 그래서 홀릭 헌법이야. 근데 이게 뭐가 안 좋냐? 수험생 입장에서는 같은 1년을 딱 줬는데 어느 한 과목에 필 꽂혀가지고 거기서 허부작되면은 이제 시험 떨어지지. 그러니까 항상 너무 깊이 빠져들어갈 때도 절제해야 되고. 아시겠죠? 수험생의 덕목은 항상 낮게, 넓게,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갈 때 절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5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수험생활은 머리만 좋고 지구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간간히 그 예를 오케스트라에 비교를 합니다. 진짜 뭐 내가 피아노 잘한다고 해서 피아노만 냅다 때려대려 버려도 안 되고, 절제해가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체력부터 집안 분위기, 상황, 혹시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투잡을 뛰어야 되고,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자기가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이 내년에 이제 시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급 시험이건 저 위에 뭐 지금 이제 뭐 옛날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이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은 재밌다 이 말이에요. 재밌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크게 저럴 수가, 세상에 저런 일이,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으시나요? 저런 게 있었어? 막 이러는데 아니 세상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어? 막 이래. 법학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 이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이 됐는데, 여기서 행사 방법은 이 말이 문제가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왕이 주권의 소지자일 때는 행사 방법이 문제가 없었어. 왜? 지금 국민 중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갑이다. 얘한테 세금을 얼마를 부과를 할까? 누가 결정했다고 옛날에? 왕이. 그리고 그 또 실제 집행도 누가? 왕이. 그러면은 혼자서 얘에 대해서 결정하니까 이 결정이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근데 지금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 국민이 됐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몇 명? 5,200만. 이제 앞으로 5,200만으로는 도저히 돌파를 못 한다는데 좀 안타깝죠? 또 5,100만이다라고 치십시다. 5,100만이 정한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래. 오늘은 짜장면. 둘이 결정한다고. 뭐 먹을래? 너는? 나 짜장면. 어떡하지? 나 회덮밥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먹어야 돼? 배달밖에 없어. 3명은요? 5,200만이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러면 어떻게 돼? 얘한테 얼마 부과할까? 이렇게 되면. 실제 이걸 몸소 경험한 나라가 있어. 어디요? 프랑스. 프랑스는 온몸으로 경험한 나라야. 그래서 너무 이게 민주주의가 힘들으니까 얘들이 어디로 가버렸어?
차라리 옛날에 좋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폴레옹이 나와요. 나폴레옹이. 시민혁명 이후에 공화정에서 누가 나와? 황제가 나와. 차라리 언제가 좋더라? 옛날에 더 좋더라. 이게 산으로 가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것만 싹 받아오면 돼요. 근대화에 늦어지긴 하지만 좀 우리가 굳이 그런 거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 그 천한 것들이 다 경험해본 것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만 찾아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행사 방법을 아까처럼 직접 정하는 걸 뭐라 그런다? 무슨 민주제? 어떤 느낌 들어요? 이게 직접 민주제 보는 순간 저게 뭐지? 막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이거를 직접 행사하는 거구나. 직접 결정하는 거구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각한 게 뭐? 누군가를 우리 대표를 하나 뽑아서 걔를 통해서 하자. 그럼 뭐예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거 간접 민주제. 자, 그럼 간접 민주제가 오늘날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간접 민주제를 채택을 한 이상 이걸 실제 결정해서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애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뽑는 것도 그럼 이 국민들이 뽑는데 한 명을 뽑을까 여러 명을 뽑을까? 지금 여러 명을 뽑다가 지금 심지어 막 황제까지 나오는 그 상황에서 여러 명 뽑았겠어? 한 명 뽑았겠어? 그 한 명 이름을 대통령이라 그래요. 뭐? 대통령. 그래서 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네가 결정하고 집행해라. 우리가 직접 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 뽑는 것도 나이순도 해보고 학벌순도 해보고 재력순도 해보고 다 해봤어. 뭐가 좋아? 1인 1표제로 그냥 선거로 뽑자. 보통 선거로. 이게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주권의 힘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네가 대신해서 행사해라. 우리가 직접 행사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주권의 소지자는 누구고? 우린데 네가 좀 대신 행사해 주렴. 그러게 해서 얘가 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잘 행사를 하는데 점점 지나니까 얘가 어떻게 돼? 또라이가 돼. 왜? 이 액턴이라고 하는 분이 절대 권력은 들어보신 것 같지? 절대 부패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 이 절대 권력은 막강한 권력, 아까 절대 군주 이럴 때 이기고, 이 절대라는 말은요 예외가 없을 때 절대라는 말을 써요. 법학에서는. 영어로는 똑같아. 앱솔루트인데 요거는 예외가 있을 때 뭐라 그래? 우리가 예외가 있을 때 뭐라 그래? 원칙이라 그래. 원칙에는 항상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 절대 이 말은 뭐야? 예외 없이란 뜻이야. 그럼 저도 이제 법대에 입학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법조인이나 법학자들은 절대란 말을 절대 쓸까요? 안 쓸까요? 절대 안 써. 내 아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다행히 교체가 안 되고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제 아내에 대한 저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을까? 아니지. 원칙이지. 내가 나의 아내에 대한 사랑, 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왜?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 언제고?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시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건 서양이건 옛날이건 지금이건 어느 권력이 한쪽에 몰리면 얘는 예외 없이 썩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명제가 맞다 그러면 쟤는 뭐예요? 이런저런 필요하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몰아놨다? 얘한테 몰아놨죠. 썩을까 안 썩을까? 썩어. 그럼 이걸 몸소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 시리아, 오만, 예멘 그쪽이에요. 군부 몰아내고 시민혁명했다고 자선민혁명했다고 난리 부르스쳤는데 지금 어때요? 친정부군, 반정부군에서 왜? 얘가 썩었어.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야. 썩을 때마다 밧데리 교체하듯이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거 매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옛날에 군주 없듯이.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거는 해야 되겠지. 나라를 유지하려면 이거 없으면 나라가 망해. 이거를 우리가 직접 결정하자니 너무 힘들어.
시켜서 하자니 항상 썩어. 거기서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요거랑을 얘가 혼자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군주나 왕이나 대통령이 혼자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썩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권한을 이렇게 빼내자 이 말이야. 결정하는 권한을 빼내서 만약에 우리 모세 십계처럼 하느님이 어떤 다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 기준대로 얘는 뭐만 해? 마치 사람으로 치면 근육처럼 집행만 해라 이 말이야. 네가 결정해서 집행하지 말고 뇌의 기능은 누가? 뭔가 따로 딱 정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모세 십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만드는 심부름꾼을 하나 더 만들자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계속 활용이 될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돼? 신속하게 만들어야 돼? 신중하게 만들려면 혼자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여럿이 상의해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걸 이제 정치학 법학에서는 위원회라 그래요. 뭐? 위원회. 그래서 국가 작용을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야. 그거를 두자로 하면 뭐가 되겠어? 에? 두자로 하면? 뭐? 그게 국회예요, 국회. 우리나라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그리고 300명이 그 앞으로 얘가 행정부야. 행정부가 해야 될 이 기준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법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서 이 법률이 결정된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슴을 두 개를 뽑는 거지. 이쪽은 여러 명으로. 여기도. 그리고 얘가 만든 이 기준에 따라서 얘는 뭐만? 집행만 하도록. 그럼 권력이 옛날에 왕 때 다 왕에게 쏠려 있었던 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회와 국회와 행정부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권력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을 이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로크라는 분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 그럼 만약 이게 잘못 나왔으면, 그건 이 잘못 나온 것에 대한 시정은, 구제는 어떻게 해? 하고 때린 놈한테 가서 직접 받아내는 구제야말로 진정한 구제. 근데 이 때린 놈이 어떤 애야? 조직이라고 그래, 조직. 깡패 같은 조직. 여기 맞은 애가, 내가 국민이긴 하지만 지금 맞은 애는 국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얘가 법에 위반됐다라 그래서 법에 위반돼서 얘한테 따지러 갔다가 안 오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공정한 제3의 기관도 하나 더 만들자. 이걸 생각한 게 누구다? 몽테스키에라는 분이야. 그분이 여기에 법원이라는 기능을 만들고 여기서 판단 선언해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권력이 몇 개로 나눈 거야? 3개로 나눴지.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 가서 구제받는 게 법원에 가서 다투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이 갑을 간의 다툼,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네 새끼냐 내 새끼냐 이런 거 다투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사법이라고 그러고. 무슨 법? 그리고 이 빨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행해져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공법이라고 그러고, 공법. 그리고 이 공법의 대상은 행정부가 해야 될 행위다 그래서 이걸 행정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국회에서 만든 사법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얘네들이 법원에 가는 거를 민사법원이라고 그러고요. 민사소송.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국민들이 얘를 국가 행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걸 뭐라 그래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그래서 두 개로 이원화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공법과 사법이 난해해 있어, 안 난해해 있어? 난해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급 중간 퀴즈가 뭐냐면은, 자, 그럼 잘 봐요. 공법이라고 하는 이 행정부가 앞으로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이 법은, 공법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 있고 나서야.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공법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네 건이 내 건이, 네 새끼니 내 새끼니, 이거는 사법은 역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 가는 거야. 그 소유권개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법이 쭉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사법으로 법학을 정립을 하고 그 사법과 다른 특색의 공법적인 특색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찾아낸 게 행정법이니까 행정법의 거의 모든 베이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법에 있는 거야. 실제 민법하고 행정법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사법과 공법이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가 끝내줘. 다른 것하고 다르게 법 과목 딱 2개 있는데 2개가 1차 시험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면서 공법을 내다보고 공법 공부하면서 사법 내다보면요.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참고로 얘기하면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는 민법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사법시험 보면은 민법보다 행정법이 항상 점수가 잘 나와. 왜? 민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숲에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잘 보여요? 맞은편 산이 잘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가지 과목을 하면서 민법 할 때도 민법 하다 보면 행정법이 항상 도움이 되고요. 행정법 하다 보면은 민법이 다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행정사 되면은 행정법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돼야 돼요. 행정사가 돼갖고 민법에 대해서만 안다고 그러면은 그 법무사나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법원도 그러고 판사도 그러고 변호사도 그러고 최고봉이 누구예요? 행정법 전문 판사 변호사가 최고봉이에요. 왜? 민법의 기본 베이직아에 뭐까지 마스터를 해야 돼? 공법적인 특색까지 마스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원 판사. 형사법원 판사나 검사는 뭐? 제일 아래. 걔네들은 법이란 게 없어. 특히 검사는. 제 친구 이제 로펌에 가서 보면은 요만한 도서관이 있어. 공중변호사 사무실이니까 크지. 걔가 대표 변호사. 거의 80% 정도가 행정법 관련 교재. 나머지 30%는 민사 관련 교재. 형사 관련 교재 한 권. 분홍색 페이지로 된 거. 주로 라면 끓였다가 덮을 때 써. 왜? 검찰에 제시하는 고소장, 소장, 고발장 양식이 없어. 관할도 없어. 거기 그냥 아는 사람 가가지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줘. 이게 답이야. 검사한테 가가지고 아는 변호사가 웬만하면 좀 보석 좀 해줘. 뭐 응? 웬만하면 불구속으로 좀. 이거 되면 대박이야. 형사는 바로 돈이야. 민사는 기간이 길어. 행정은 더 길어. 행정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만약에 3천억짜리 빚을 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3천억을 빌려주겠어. 근데 공무원이 펜대 하나 잘못 끌려가지고 아파트 한 동 허물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천억은 그냥 소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어마무시한 거.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금까지 어수선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행정부라고 이걸 행정부라고 하는구나. 행정부도 길면 줄이면 뭐라고 줄이겠어요? 그래요. 이 정부 그래. 잘하시네. 연구해 주신 분들이 잘하죠.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요거 통제하는 게 공법이야. 그러면 요거에 국회에서 정한 요 기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 문제가 된 갑에게 요 조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야 되잖아. 이걸 뭐라 그래? 얘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 뭐의 지배를 받아? 이거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게 법치야, 법치. 뭐? 아시겠어요? 그럼 법치고 통일성을 위해서 여기 빨간색. 이게 법치고 이 법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켜야 될 법이 행정법이야. 누가 지켜? 여기가 지키는 거야. 여기가 지키는 거야. 여기는 여기 요런 관계, 사인 간의 관계는 뭐라 그러냐면 법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뭐야? 읽어봐요. 뭐라 그래? 사적인 영역은 법치가 아니라 자치야, 자치. 자치란 얘기는 뭐냐? 아니 여기도 규율하는 민법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있지. 민법이 규율하고 요거는 행정법이 규율하는데
요거라면 납세 의무가 생기고 여기서도 뭐 새끼 나면은 권리 의무 생기고 이런 걸 민법에서 정해놨는데 행위라는 시각에서 보면 요 행위하고 국민들이 하는 행위하고 놓고 봤을 때 행위 자체는 보다 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긴 자치니까 내가 계약을 체결하건 안 하건 내가 새끼를 낳건 안 낳건 내가 사람을 죽이건 안 죽이고 그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민사상이다 내가 마음 범죄다 그러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지는 거야. 근데 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정한다? 이걸 사적 자치원칙이라고 그래. 뭐? 사적 자치원칙은 민법 시간에 해. 여기는 뭐라 그래? 여기 있는 애, A라는 애를 이런 거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애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A가 국세청에 첫 출근을 했어. 딱 가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딱 봤더니 우리 집이야. 부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세금 조세 부과 행위라는 걸 하면 이제 납세 의무가 생기는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침에 엄마 한숨 쉬는 거 보고 왔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큰일 나.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행위 자체가 규율을 받아. 그래서 법치 강조하는 대통령은 이상한 대통령들인 거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긴 법대 나왔는데도 법치를 모르는 대통령도 더러 있어. 근데 옛날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 그런 분들은 모른단 말이야 법을. 법치 할 게 아니라 법치는 누가 지키는 거야? 지가 지키는 거야 지가. 우리가 불법 시위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법 시위한 자를 찾아냈다. 그럼 이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불법 시위자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법에 돼 있으면 엄단을 해야 되고 풀어주라고 돼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법치는 공무원들이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또 괜히 엄한 소리 해갖고. 근데 원래 이제 행정법은 그래요. 행정법은 항상 근혜 누나가 해도 까는 재미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에도 까야 되고 그래야 재미가 있어. 왜? 상사는 씹어야 맛이지. 야 우리 현 정부 잘한다 하고 하면 재미가 없어. 대신에 국가 이 정권이 아니라 우리가 수임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 민족 국가 이 개념에서는 제가 이제 국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서기령 국가 좀 이따가 이제 이재명이가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동훈이가 되면 동훈이 형도 까? 다 까. 우리는 다 까야 돼. 까는 식으로 봐야 법이 잘 보여. 내가 이거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법대 애들이 들어오면은요, 제일 처음에 선배들한테 물어봐. 저도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법을 배웠는데, 그때는 뭐 교수님들이 법을 가르쳐 줍니까? 수업도 안 하고. 선배들이 주로 가르쳐 줬지. 근데 이제 보면, 형법 같은 책을요, 형법 같은 책을 판사 시각에서 읽으면 이제 제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읽는 거지. 형법을 이래도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책인데 누구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검사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엮어서 쳐넣지 생각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피고인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디서 제일 형법에 눈이 뜨일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고 여기서 보면 책이 부족하게 느껴져. 우와이씨, 뭐 이것밖에 없어. 막 이렇게 느껴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행정법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 정부 시각에서 보고 국민 시각에서 보고 제3자의 판사 시각에서 판단서는 시각에서 같은 책을 계속 보더라도 법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지?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야. 친구가 뭐 교통사고 났는데 조언 잘해주잖아. 친구가 뭐 전세 들려고 그러는데 조언 잘해줘.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왜? 그게 이제 그 시각의 차이인 거야. 근데 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사 입장이 되면 뭐가 돼야 돼? 그거 이제 극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해안을 기르셔야지.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주주의가 먼저예요? 법치주의가 먼저예요? 민주주의가 있고 그걸 실현하는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법치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얘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하는 것을 입법이라 그래. 얘네들은 규범을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입법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립된 이 법에 따라서 얘는 집행한다. 그래서 집행부라고도 하고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행정이라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 선언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요것이 얘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얘는 옳다 그러면 하나를 놓고 옳고 그르고가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이때 얘네들이 뭐를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옳으면 적합한 건지 여기에 위반된 건지를 따져. 그래서 이제 더 줄이면 법률에 적합한 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 적법, 법률에 위반된 걸 뭐라 그래?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판단 선언을 얘네들 뭐라 그래? 줄여서 한문으로 이렇게 판단 선언. 옛날에 우리 국사책 보면 사헌부, 사관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왕에게 간언하고 규율을 건의하고 만들고 이게 이 사자가 이 사자거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입법, 행정, 사법이 세 개로 권력이 나눠져 있죠. 국가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 권력이 세 개로 나눠지는 과정. 옛날에는 뭐였어? 왕이 할 때는 국가작용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행정작용 그래요.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이 법에 위반됐을 때 행정법원에 가서 다투는 절차까지가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공과 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공권이 침해당하면 어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사건이 침해당하면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그럼 이제 그게 공권과 사건의 가장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민사법원에 갔을 때는 원고가 사건 침해받은 자예요. 그럼 피고는 누굴까? 사건을 침해했다고 지목받은 놈이야. 그럼 행정법원의 원고는 누구야? 공권을 침해받은 애가 원고고 피고는 누구예요? 내 공권을 침해받았다고 지목받은 저 행정부의 그 어떤 기관 중에 하나가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자치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있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 형벌에 대해서는 무죄를 전제로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판사가 부과하는 절차가 있으니 그걸 뭐라 그래요? 형사소송 절차라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형사법원에서. 그러니까 형사법원의 형사소송 우리하고는 열애야. 여러분들은 민사법원, 행정법원의 민사소송, 행정소송 요 기본 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국가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영역이고 요 행정작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이 법을 뭐라 그런다?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행정법. 행정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이다 그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뿌린 틈을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서로 하나하나 여기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규정이 돼 있으면 여기 하라는 대로 지켜야 이게 요게 돼.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독일 애들이 또 나눠놓은 게 만약에 이게 조세부가 처분이다 그러면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갑에 대해서 100만 원 부과하라고 돼 있으면 100만 원만 부과해야 돼, 200만 원 부과해야 돼, 100만 원 부과해야 돼. 그것을 요때 봤을 때 근거도 있고 한계도 지켰구나, 적법이래요. 근데 근거가 없이 하거나 위법, 근거가 있는데 금 밟고 넘어가면 위법 이러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 경찰을 째려봤어. 그래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를 해. 그 범칙금 부과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경찰을 보고 째려보지 마라. 째려보면 범칙금 5만 원 부과한다. 이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겠어, 없겠어? 행정법 한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어? 없어. 없는데 있잖아. 그럼 이거는 근거 없이 한 거니까 위법 이렇게 되는 거야. 신호위반했어. 신호위반했는데 신호위반했다고 딱지를 7만 원을 부과를 했네.
봤더니 신호위반에 위반했다고 딱지를 부과한 7만 원이 적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겠어, 없겠어? 신호위반하지 마라. 신호위반하면 딱지 뗀다, 있어, 없어? 있어. 보니까 6만 원 떼라고 돼 있어. 얼마 뗐어? 7만 원 뗐죠. 그럼 만 원어치만 위법? 아니야, 다 위법. 지우고 새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고 혹시라도 그때 7만 원 받은 애가 이제 혹시라도 아까 존 로크가 여기 와서 따지라 그랬잖아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 우리 동의근처럼. 동의군이 여기 있나? 맹장이 여기 있나? 그게 뭐예요? 행정 심판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들어먹으면 어디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지. 그걸 행정소송이라 그래. 이 행정심판 과정에 누가 개입을 해? 미래 여러분들이 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래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대리한다. 그래서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서 그 뉴스 보더라도 행정부에서 뭔가 단속 어때? 단속하려면 법적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다 이게 예측해서 만들어 놨겠어요? 예측을 못해서 빈대가 많겠어요? 그건 못하지. 불법 성매매 단속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다 있어. 가서 봤더니 단속을 하려고 봤더니 입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그거지. 안 된다니까. 좁은해서 그래. 그러니까 성매매는 성기와 성기 간의 건데 이게 입이다, 뭐 학문이다 이러면은 이 규정에 이거를 근거를 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국회 가서 막 좋아. 국회에서 만들어줘. 유사, 성행위 뭐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거 이제 근거 가지고 이제 가면 단속할 수가 있지. 갔더니 이번에 또 막 인형 갖고 놀고 있어. 인형에 관한 그건 또 있어, 없어? 또 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법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 최종적인 분쟁은 여기서 결정을 한다. 이게 순서가 1, 2,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필요성은 누가 제일 먼저 인식을 해? 국회의원 300명이 걔네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인식을 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부가 위반을 하거나 여기에 동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하죠. 실제 제일 앞서 나가는 애들은 누구야?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여기서 현장에서 인지를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단속해서 나가면 얘네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지. 항상 앞서 나가는 애들이 이제 돈 많이 버는 거지. 맨 이제 마지막에 막차 탄 놈들은 걸려. 나중에 이제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에서 걸려. 그리고 이런 그런 거 재밌는 거 배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첫 시간에는 뭐를 한 거예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인데 행정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1789년에 시민혁명이 나서 국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로 나눠지면서 입법, 사법과 다른 뭐가 태어났다? 행정이라는 개념이 태어났고 그 행정을 통제하는 법을 뭐라 그런다? 행정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잘못되면 여기 법에 위반되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상처가 나요, 안 나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어긋나면 상처가 나겠지. 이 구제하는 절차를 뭐라 그런다? 심판, 소송. 그래서 이거를 없애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량김밥도 안 팔았는데 영업정지가 나왔어. 6개월 영업정지가 나왔어. 6개월간 영업을 못 하잖아. 그럼 얘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빨리 없애고 영업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개월 만에 없앴어. 이 재판에 이어서. 그 사실은 법원이 좋은 것 같지만 변호사들이 가는 법원이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제일 좋은 건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이 구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3개월 만에 구제가 됐어. 그러면 얘는 구제가 됐지. 3개월간 영업 못한 건. 그 돈으로 받아야지. 그걸 국가배상이라고 그래. 국가배상 받고 영업하고. 그러니까 뭔가 불법 권리를 침해받으면 이걸 빨리 원천을 제거하고 그 사이에 이것 때문에 생긴 손해는 뭐로 받고? 돈으로 받고. 요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요걸 이제 그 소송법과 관련해서 배우는 건데 다른 민법, 민사소송법 따로 있어요. 형법, 형사소송법 따로 있는데 행정법에는 안에 어디 뭐까지 들어와 있어? 그냥 행정소송법까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법대생들이 행정법을 공부하기가 어렵지. 그 기본적인 민사소송 공부할 때 행정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법 없이 이케나 맑게 살던 여러분들이 지금 2달, 12회니까 석 달, 2달 반 만에 행정법을 1회 독을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터 해버리겠다. 옛날에 사법시험 가르치려고 했더니 여기 여학생이 형광펜 진짜 4개를 딱 요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적고 다 들어서 행정법 죽여버리겠다 이 말 아니야. 그래서 야, 자꾸 거슬리는데 그거 좀 놔라고. 네가 죽는다. 네가. 행정법이 안 죽어 누가 죽어? 네가 죽어. 하나도 터지도 않은, 졸지도 않고 터지도 안 놓치고 다 심지어는 막 녹음기까지 막 해가면서 선생님 음성까지 다 녹음해가면서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 요 앞에 있는 놈이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아니면 내가 법에 너무 안 맞나 막 이런 생각 들겠지. 다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지 혼자 이제 망하는 시그널이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럼 가지 말고, 내가 행정법을 1시간 들었는데 막 필이 꽂혀버리고 행정법의 전체적인 그림이 막 보일라 그래. 근데 그 그림을 뼈대만 제가 이렇게 앙상하게 그려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생 경험이 없는 20대라 하더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게 있어. 그럼 이게 제자리 가서 붙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연과학은 이런 게 있어. 요게 맞아야 되잖아. 이게 정답인데 인문 사회과학은 이거 몰라도 돼. 2 더하기 4가 이게 내가 아는 3보다는 큰 거 같고 10보다는 작은 거 그럼 맞춰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리걸 마인드라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숫자 개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2 더하기 4는 6이고요. 3 더하기 2는 5고요. 막 다 외우라 그러면 다 외우면 머리 터지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1부터 10까지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충 감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4 더하기 5는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게 3하고 10하고 아는데 그 사이 같은데 뭐 이 정도는 감만 있으면 법학은 잘 쓸 수 있고요. 방향이 안 어긋난다는 얘기지. 그 방향만 잘 알고 있으면은 법학은 점점 세분화돼 가고 사실 법학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걸 이제 경험을 해야 돼. 그럼 여러 개 하는 그 노하우는 제가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법서는 막 그 정독을 할까요? 막 설렁설렁 여러 번 읽을까요? 속독해야 돼, 속독. 어떤 속독? 지금 서점에 책 사러 왔어. 이게 파본이 있나 없나? 이거 보는 수준. 그 정도로 봐야 돼. 그리고 처음에 저랑 12주간 할 때는 만약에 저랑 이제 같이 하시게 되면 복수 위주로 가야 될까요? 예습 위주로 가야 될까요? 복수 위주로 가야지. 왜? 예습이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 행정법 교재가 압축 진술로 써졌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국민 주권주의를 예습을 해봐야 이게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서 풀어서 써준 책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 위주로 다지고 이렇게 가면 돼. 첫 해독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가 수업 때 점검했었던 부분 이제 연결고리를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막 읽어봐. 저는 항상 빨리 읽으라 그래. 제 손을 거쳐서 나온 판사, 검사, 변호사, 5급, 또 교육청, 승진, 경찰,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사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9급, 7급. 모르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한 2, 3만 명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조건 속독이에요. 속독을 왜 하라 그러느냐? 속독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속독이 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막 빨라지지 아는 게 생기면 점점 늦어져 이게. 근데 안 그래도 늦은 친구한테 정독을 해라. 계속 한 페이지 펴놓고 지면이 안광이 지면을 철할 때까지 보고만 있어. 빨리 보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색칠을 한번 해볼게. 저 사실 미술 잘해. 동양화를 한 30년 했거든. 보세요. 여기서부터 까맣게 칠한다고 쳐봐. 나 서양화는 안 해봤지만. 자, 요렇게 할까? 나중에 다 칠해놓고 보면은 막 엉망이야. 이렇게 보면은 진한 거, 안 진한 거. 근데 봐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래독. 2회독. 3회독. 4회독.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 반드시 틀린다고 맞출 수 있다고. 아, 여기 나와서 반드시 틀려? 그럴 거야? 여기 걸리면 맞고 안 걸리면 무조건 다 틀릴 거야? 어이구, 어쩜 그런 대단한 생각을 한데. 다 맞춘다니까. 이게 레이저처럼 걸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1, 2, 3, 4, 5번 질문 중에 다 알아서 맞춰요? 하나만 알아도 맞춰요? 똘똘한 놈 하나만 알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학자적인 시각이랑, 학자는 너무 테마나 갖고 인생을 바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험생은 어때? 같은 시각을 같이 줬어.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저기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일본 너무 짧으니까 중국이랑 전쟁을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핵잠수함 정도는 필요해. 그 순간 망하는 거야. 언제 만들 건데? 핵잠수함 막 건조하고 하는 순간. 내가 지금 만약에 전투를 6개월 후에 두고 있다. 그러면 소총 한 자루 갖고 수류탄 한 몇 개 갖고 열심히 얘가 주어진 행동 반경 내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잠수함 만들다가 내 인생 끝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점 맞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져. 실제 100점 맞은 애들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기본 점수가, 이게 선생님 저 같은 경우도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 승진 같은 거 의뢰받아서. 그러면 보세요. 무조건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은 다 맞게끔 몇 점 줄까? 50점에서 60점은 무조건 주는 점수. 근데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20점에서 30점은 뭐예요? 우열 가려야 되잖아. 우열 가려야 되는데, 우열 가리면 그거는 2지선, 4지선다 기준으로 2개가 남거나 5지선다. 여러분 5지선다잖아요. 3개 남아. 그 다음에 10에서 15점 정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요건 모르겠징 이게 나와. 근데 그것까지 맞춰버리면 결례지. 근데 낸 놈도 이상한 놈이고 맞춘 놈은 더 이상한 놈인 거야. 그럼 그런 문제는 왜 내는 것 같아요? 행정법에서, 행정법이 이렇게 있는데 강론 같은 게 그래. 얘들이 어디 코너를 내면 맞출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시험을 안 내면 애들이 아예 그 부분을 후치기수로 박아. 여기를. 그러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시험을 내서 니들 여기도 봐라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떨어지지. 안 보고 뭘 해야 돼? 그럼 그런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거는 어차피 그거 다 내가 하더라도 못 맞추거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쭉 출제됐었던 문제들 있죠. 또로 나오면 그건 맞춰야 된다. 그 정도는 내가 맞추겠다, 안 맞추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가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이 차에 국가공무원법 한번 그 끌통을 파봐야, 그게 항공모함 만드는 거야. 남들 그 시간에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고 있는데. 그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기본적인 점수 50점, 60점 뭐 자다가 일어나도 맞추는, 그것도 안 된 친구들이 과락 나오는 거고. 50, 60점 맞추고 그 다음에 20, 30점에서 확률로 하면 얼마예요? 두세 개니까 오지선다에서 3개가 남으면 33.3% 해야 되는데 실은 33.3%가 아니라 그게 7, 80%가 돼요. 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고르죠. 이거 아니잖아. 3문제 남았는데 난 항상 앞에 지문만 칠래.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산술적인 이 찍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정도, 3개 정도 그건 틀려주는 거지. 근데 100점 맞아가지고 온 애들 있어.
9급 시험이나 7급 시험에, 특히 7급 시험에서 경기부 강론에서 100점 맞아갖고 왔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100점 맞았는데? 그러면은 걔네들이 몰라요. 그냥 그거 같아서 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말대로 그쪽은 강론 쪽은 제껴놓고 그냥 나중에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찍으려고 했는데 답안 마킹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3번 지문이 없더라는 거야. 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배려를 하거든요. 1번만 막 찍었는데 1번 하나도 없는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보니까 3번 지문이 없어서 그냥 기왕에 찍는 거 3번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두 지문이 다 답이었던 거지. 그게 뭐야? 우등생이 시너지 효과지. 막 틀리는 애는 선생님 저도 몇 번이 부족해서 그건 넌 정답 아니잖아. 걔는 틀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만 해? 기본 점수. 여러분 저랑 이제 내년 5월 시험 볼 때까지 기본 점수 딱 잡잖아요. 그럼 50에서 60점 딱 잡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확률적으로 반만 때린다고 치면 그럼 몇 점 넣어요? 75에서 85 나오면 되지. 더 맞으려고? 더 맞으려면 다른 수업 들어야 돼. 나는 미안한데 대신에 제 수업은 여러분 방금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있었어요. 논술식에. 행정법이. 그래서 5급 시험도 이제 논술식이고 이제 7급, 9급이 객관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수업 패턴 자체가 막 두 문자 따서 외우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수업 들으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2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해야 돼. 7급이나 9급처럼 그냥 객관식으로 맞추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2차 시험 써야 돼. 쓰는 거는 흐름을 모르면 못 써. 객관식은 주어진 대로 찍기라도 하지.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